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로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갔고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서 향후 경기 침체 내지 경기 하강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란 한마디로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총체적 경제 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부분과 화폐의 수요와 공급 등 금융 부분, 그리고 수출과 수입 등 대외 부분의 활동을 망라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의 종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이 호황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확장 국면에 있는 경제 활동이 아직 수축 국면에 있는 경제 활동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경기가 나쁘다는 것은 이의 반대 현상을 나타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기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변동합니다. 즉 경제 활동이 활발하여 경기가 상승하면은 마침내 정점에 다다르게 되고, 이후 다시 경제 활동이 둔화되어 경기가 하강하다가 저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데, 이는 마치 파도가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이를 경기 사이클 또는 경기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의 순환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은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으로 구분되고요. 이걸 더 자세하게 보면은 확장 국면은 회복기와 호황기로, 수축 국면은 경기 후퇴기와 침체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최근 들어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는 경기 종합지수, 즉 컴포지트 인덱스입니다. 최근 들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경기 종합지수, 즉 CI를 가지고 경기를 진단하고 있고, 우리나라 통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경기에 민감한 다수의 지표를 대표 계열로 선정한 후 이들 계열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하여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기 지표입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과거의 경기 순환 및 현재의 경기 상태를 분석하고 가까운 장래의 경기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경기 조절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CI, 즉 경기 종합지수는 경기 변동의 방향뿐만 아니라 경기 전환점인 저점과 정점, 또 경기가 어느 정도 확장 또는 수출되는가 하는 정도인 경기 진폭과 경기 속도까지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동행 종합지수와 선행 종합지수, 후행 종합지수 등 3개의 지수를 각각 작성하여 종합 해석을 합니다. 지난 9월 20일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 종합지수의 경기 예측력 향상을 위해서 제10차 경기 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선행 종합지수의 경기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행 종합지수의 기성 지표를 변경했고, 순환 변동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지수의 추세 갱신 주기를 단축했습니다. 개편 결과 선행 종합지수의 최근 5개 전환점 선행 시차가 평균 5.4개월에서 6.6개월로 확대되었고, 최근 동행 종합지수에 대한 선행성이 개선되어 경기 예측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경기 분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11 순환기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을 했습니다. 제11 순환기는 2013년 3월 저점 이후 54개월간 경기가 상승하면서 2017년 9월 정점이 형성된 것으로 잠정 확인된 것입니다. 참고로 그 기준 순환리는 경기가
저점에서 정점으로 다시 저점까지 다다르는 기간을 나타내는데, 통계청은 1970년대 이후로 제1순환기는 1972년 3월에서 1975년 6월까지의 기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제11순환기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2017년 9월 정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은 기준순환위를 확정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경기 예측 담당자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전 조정회의를 하는데, 저도 과거에 많이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연구원에 근무할 때 경제 전망과 예측을 약 20년간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돌발 변수가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종합지수 즉 CI를 지방 단위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청의 기준순환위를 보면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 하강기에 들어갔고, 이제는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내지 패권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경기 사이클상 후퇴 국면에 들어간 데다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자국으로 유턴하는 현상에 대비해서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올리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 산업을 일방적으로 폐지 내지 축소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공무원 수를 줄이고 있는데 공무원 내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인상시켰고,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당겨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구 경북 지역 기업 현장을 방문해 보면 모든 기업들이 기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소재 기업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하청 인가공 공장의 비중이 높아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면 경기 수축기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규제 강행, 법인세 인상 등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저점에서 회복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V자형으로 경기 저점에서 가파르게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은 U자형의 완만한 회복을 할 것인가, 또는 최악의 경우로 L자형 불황으로 상당 기간 불황이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볼 때 V자형 회복은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인 불황인 L자형 불황을 피하면서 완만한 U자형으로 회복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경제진단이나 경제뉴스에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약 4,100억 달러 정도 되고 1991년 말과 2008년 금융위기와는 경제 여건이 많이 달라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 둔화 내지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무역 분쟁에 이어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2, 4분기에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기 대비 1% 성장에 그쳤고 1, 4분기에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분기별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2017년 4, 4분기 마이너스 0.1%에 이어서 처음입니다. 또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2, 4분기에 전기 대비 1.5%의 성장에 그쳤고 1, 4분기에는 마이너스 0.8%를 기록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2017년 4, 4분기 이후 계속 부진상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거시 경제 변수별로 보면은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수출 등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들은 금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은 2.4%를 전망하고 있고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존의 2.2% 전망에서 최근 9월 초 1.9%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기존 2.5%에서 0.4%포인트 감소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LG경제연구원도 2.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기관들은 1%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국내 기관이 1.9%대를 제시한 것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처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치 2.4%보다 0.3%포인트나 준 것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2.9%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주요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요 위축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수출도 세계 경제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은 경기 침체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경기 후퇴기 내지 침체기 때 가계와 기업들은 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상시 경영 혁신과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올인하고 사업 확장이나 신규 투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 주체들은 가급적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리 변동과 환율 변동을 주시하면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인 금이나 달러, 국공채, 예적금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고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달러화가 평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야지 됩니다. 셋째, 정부는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해외 시장 개척과 통상마찰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경기가 급락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금융정책과 산업정책, 경기부양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서민경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산업 관련 지원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산업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